우리나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화상 통화를 한 것이죠. 그게 5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사를 외교부의 기사라고 하겠죠. 이것을 등록한 것은 5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들도 5월 17일에 여기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이제 YTN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다 해봤자 A4 용지로 한 장 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반 신문 방송에서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은 그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사실은 오늘의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 베이스로서 아주 조금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YTN이 보도한 내용 중에 박진 장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그것은 한반도와 이 역 내의 정세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나 중국 양쪽에 모두 그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이 한반도 상황, 결국은 김정은이를 좀 진정시키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은 다른 소리를 한 것이죠. 지금 북한이 2022년 들어서 벌써 16차례 도발을 했고 5월에는 전술 핵무기를 실험한다. 핵실험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긴장이 고조돼도 이럴 수 없다 하는 상태죠. 그런데 중국의 왕이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 한반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각국의 노력하에 한반도에 두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 노력하에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남과 북을 나눌 것 없이 전체가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 평화롭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미사일을 날리고 SLBM 쏘고 핵실험 하겠다고 하고 이러는데 그래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실험. 근데 왕이는 평화로운 한반도라고 하면서 그거는 이 두 나라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왔다. 아무 문제 없다. 북한은 순한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한 셈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내 뉴스인데 그래서 이게 항상 중국하고 우리 정부하고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은 항상 중국에서 딴소리가 나오죠. 그게 한국 정부가 그 내용을 숨기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한국을 아주 간단히 요리해 버려서 항상 코를 꿰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 외교에 있어서 특히 중국어라든지 중국 문화에 좀 어두워서 중국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 건가?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로 번번이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직접 중국어 원문으로 확인을 해보자 하고 중국 외교부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가면은 맨 위에 시진핑에 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벌써 한참 전부터 왕이에 대한 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는 왕이 말고 그 밑에 그 아래 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의 동정을 알리는 거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런 화상통화를 했다는 게 아주 크게 마치 영상을 올려놓은 것처럼 큼지막하게 외교부 첫 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는 적어도 시진핑 왕이 이 정도 되면은 그 동정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텍스트 중국어로만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없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 모르겠는데 대체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그 관례와 다르게 사진을 여러 장을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있고 한 줄 한국어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처음 시작이 2022년 5월 16일 밤 9시 33분에 이걸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그 한국의 새 외교부 장관 박진하고 화상회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국어로 된 원문을 보더라도 YTN이 보도한 것과 같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움직여서 북한을 좀 조용히 시키려는, 다시 말해서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시치미를 뗀 것처럼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현실적인 이야기, 한국이 중국 편에 설 것인가 미국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거를 무슨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도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주 눈에 띄는 것이 왕이가 지난번에 그 윤석열 후보에서 당선자로 되던 그 시기에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선됐다고 할 때 한번 했고, 그리고 곧바로 시진핑이 전화를 해서 전화통화를 몇십 분인가 했다고 보도 났습니다. 그때 리마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대화를 하든지 회담을 하든지 할 때는 중국어를 중국식으로 해석해 놓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어를 해석하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난 리마연 방송을 찾아봐도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도 중국과의 이러한 회담, 그 결과가 중국 원하는 대로 우리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간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시진핑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무슨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든지 하는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는 따지면은 친척 같은 그런 사이다. 이게 중화주의를 바탕에 깔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이 한국 적이는 우리 중국 땅이었다 했던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때의 일을 왕위가 꺼낸 겁니다. 시진핑과 윤석열이 통화했던 내용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골자만 군자 대도행이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왕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속담에 군자 대도행이라는 말이 있다고. 우리는 군자 대로행 이러죠.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중국과 한국이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에 입각해서 한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열자고 했고 중국은 이것을 환영했다. 미국을 젖히고 중국과 한국이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할지도 모르고 그걸 숨기려고 했는데 발각이 나고 말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새 시대를 열자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것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배반 행위입니다. 미국에 배반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 자주국인데 뭐 해도 되겠죠. 그런데 개인이든 국가든 신의가 없어서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왕위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자 신분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고 또 뭐 대통령이 돼서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과 새 시대를 같이 열어가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새로운 출발점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30년을 열어가야 한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인가 이렇죠. 그런데 앞으로 30년을 중국하고 같이 걸어가야 한다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위가 군자 대도행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래서 꺼낸 것이죠. 군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째째하게 사람한테 요리조리 속이고 이러지 말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크게 쳐버린 겁니다. 결국 이거죠. 왕위가 말한 새로운 30년이라고 하는 거. 중국과 손잡고 가겠다. 중국의 변방국으로서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면서 30년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이 그런 일이 없다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고 밝히고 중국에도 공개적으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이게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박진 장관이 새로운 30년을 중국과 같이 가겠습니다. 오케이 했다는 게 더 큰 일인 겁니다. 심지어 앙망한다는 표현까지 썼다. 간절히 그걸 바란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 이 내용들은 한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가보면 보도자료가 있고
외교부 자체에서 올려놓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도 있고 영문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문 파일도 올려놓는구나. 그래서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그거 보기 바래서 올려놨다면 본인이 한 이야기를 중간에 빼버리고 올려놓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영문 파일에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국어 간체자인데 그냥 우리 한자 읽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박진 표시, 여기서 시작하는 그 부분인데 한 고도 중시 발전대 화 관계. 이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 이렇게 박진이 말했다 하는 이후로 박진이 말한 내용이 이제 한 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 뭐가 있느냐? 왕이가 군자 대도행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라 하니까 박진이 표시했다 하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이 당선이 됐을 때 아주 빨리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당선이 확정이 됐을 때 또 아주 빠르게 전화 통화를 했고 또 취임식을 할 때 왕치 사안을 보내서 축하를 해줬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왕위의 말이 나오고 나서 그때 뭔가 코를 꿰다. 그때 책 잡혔다 하는 것을 박진 장관이 눈치를 챘는지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박진 장관이 이제 계속하는 말, 그게 이겁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 이 고도로 중시하게 되면 미국하고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못마땅한 것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할 때 이 중국이라는 것을 중국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대중관계. 그런데 거기에 화자를 썼습니다. 중화사상 할 때 그 중화라고 하는 화자, 큰 나라라는 화자를 쓴 겁니다. 화를 대할 때 고도로 중시한다. 이 정도면 땅에 기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이 정도면 미국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미국에 이미 배신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말이 우리 한국에서 알고 있는 상호 존중, 협력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 해설 안 하겠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바랄 희자를 썼습니다. 바랍니다. 국가와 국가가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중국같이 글자 가지고 따지는 거기를 상대할 때 바랄 희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앙망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왕 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측은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방, 여기서 한국 측은 이렇게 되고, 시종, 변함없이 한 번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시종이죠. 견지, 이 윤석열 인수위원회 이런 데서 견지라는 말을 써서 좀 리마연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중국식입니다. 견지라는 게 계속 지킨다, 계속 유지한다, 바꾸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거, 일개, 하나의 중국 원칙,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한국 측은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킨다는 뜻이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면은 타이완을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새로운 30년 이 부분도 봅시다. 박진 장관의 말입니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지금 올해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이 한국과 중국은 고도의 교류를 유지하고 경제, 무역 협력을 더 심화하고, 그리고 사람의 교류를 촉진하고 추진하는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은 미국이 한국이 한번 이번에 책임지고 추진해봐라 했던 중국을 끌어내서 북한을 조용히 시키는 지렛대로 쓰겠다고 하는 그 역할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은 한국을 영도하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이 동일한 표현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박지인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그러면 만일 중국이 지금 게시해 놓은 이 상당히 양도 좀 되는 이거를 문재인 정부나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실 무근이다, 이건 중국이 집어넣은 것이다 하면은 공개적으로 치십시오. 정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든지 성명을 내서 이걸 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라면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걸 빼버렸다, 숨긴 것이죠. 중국하고 둘이서 말을 맞추고, 그리고 중국을 뺀 온 세상을 속인 겁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영문에서도 빼버렸습니다. 미국을 속이겠다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냐. 이걸 만일 윤석열 정부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성명을 내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로잡지 않는다면 언론 방송에서 나서십시오. 이거 누구라도 가면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느 쪽이 참이냐, 이거는 정말 명운을 걸고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왕이가 이야기한, 그리고 박진 장관이 그러겠다고 한 새로운 30년은 문재인이 이미 약속을 해왔던 그
친중이 된다는, 시진핑 밑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입니다. 앞으로 30년간 계속 중국의 발밑에서 중국의 변방으로 큰 나라를 모시겠다고 이렇게 국민 몰래 약속을 해도 되는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번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진 장관은 장관 되기 전에 미국 가서 자기가 그 사절단까지 이끌고 가서 미국한테 미국 이렇게 사기치겠다고 갔다 왔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 가서 미국이 최고야.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국 가서 중국이 최고다.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목숨이 위태로운 겁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출발을 매우 위험하게 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문재인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5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박쥐는 양쪽에서 둘로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찢겨 죽는 겁니다. 더구나 지난 5년을 거칠 때는 박쥐가 찢겨 죽는 데까지는 안 갔는데 냉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아예 눈앞에 나타나 있고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박진 외교부 장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한 하나의 중국, 이걸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하겠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겠다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을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 미국, 인도 태평양, 자유세계하고 함께 못 갑니다. 핵 우산을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국민만 속이면 되는 것이냐? 중국에 가서 쏙닥쏙닥 하고 미국만 속이면 되는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한 3년 이렇게 가서 하던 짓을 윤석열 정부는 이제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바이든을 사기치려고 했느냐? 이것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진 장관이 이거 밝히고 만일 여기에 진짜로 중국이 옳다면 사임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은 짓이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